네, 오늘 10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전초 행사인 에이펙 고위관리회의가 며칠 전에 호평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성공적인 리허설을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관련 내용 그리고 그 밖의 주요 현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사님께서 햇수로 8년째 벌써 경북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예. 이 8년 동안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었다고 좀 보시나요? 경상북도가 그 전보다 뭐가 변했느냐. 경상북도에서 시작한 게 전국화된 게 많습니다. 예. 우선에 우리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더니 국가에서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래서 작년에 인구가 약간 반등하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저출생과 전쟁이다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조차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문제로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는데 과한 정도가 아니고 저출생 전쟁이 핵전쟁보다 더 무섭다. 핵전쟁을 하면 1년에 50만씩 없어지겠느냐. 우리가 1년에 70만 명이 태어나야 현재 5천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년도에 23만 명 태어났으니까 40만이 50만이 부족한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농업 대전환,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대규모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기계화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이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들을 농림부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가겠다. 이런 경북에서 쏘아 올린 것이 전국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정책을 선도한 예. 경북도가 이번에는 한국의 글로벌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이 전초 행사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폐막을 했는데 상당히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일간 21개 나라에서 한 2,000명이 왔습니다. 2,000명 오셨는데 재무 차관 회의, 그러게 고위 관리 회의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94점을 주더라고요. 90점을. 예. 그리고 우수한 그래서 자기들의 소통이라든지 그다음 서비스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른 인프라라든지 또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데 에이펙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일 이틀간 21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고 예. 그때 CEO 서밋 최태원 상위 회장이 초청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 황이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거물급 경제계 지도자들도 옵니다. 예. 그때 왔을 때 숙박시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 걱정 안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도 해주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경주 에이펙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이번에 방한을 한다면 11년 만이라고 하고 또 중국은 내년 에이펙 의장국이기도 한데 예. 만약에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바톤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예. 바톤을 받아가서 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일 처음 맞이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라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 미국 주한 대사께서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푸틴하고 지금 전쟁 끝낸다고 하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3년 동안 에이펙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푸틴 대통령이 올 거고 또 일본 수상이 오면은 4강이 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대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사이가 더 좋게 되면은 김정은을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회의를 여기서 한번 더 개최하면 남북 평화 기반이 갖춰질 거다. 경주는 삼국 통일했던 땅이기 때문에
남북 재통일의 기반을 갖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좀 참석하라 이렇게 좀 독려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러시아 대사를 며칠 전에 우리 도청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 모시고 오도록. 예. 제가 미국 대사관을 1월 20일 날 찾아뵀어요. 그래서 조셉 윤 대사께 트럼프 대통령 꼭 좀 모시고 오달라 이야기도 했고, 중국 대사도 우리 도청도 왔고 제가 중국 대사관도 찾아갔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은 다 찾아뵙고 일본 대사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3월 14일 날 애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위원장님이 21개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예. 행사를 할 때 그때 또 초청을 하기로 하고, 수시로 각국의 대사들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을 다 모시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다 보니까 뭐 숙박이나 편의시설 등은 어떻게 마련될지도 관심이 많고요. 또 예. 워낙에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화유적을 이참에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궁금합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저들이 그 기업체, 숙박업체 대표들과 협상을 해서 PRS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경주가 인천과 제주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게 세계 문화유적지구입니다. 첨성대가 있고 석굴암이 있고 대릉원이 있고 불국사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경주 지역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한류에 따라서 관광객 이름을 늘리기 위해서 세계 문화유산을 세계에 선보이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특히 만찬하는 장소가 예. 경주 박물관에서 마련했습니다. 예. 그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레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성덕대왕 신종을 그 정상의 참석자들이 한 번씩 울려봅니다. 그러면 1500년 전에 만드는 종이 지금 세계 종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미국 예. 대통령이 이 종을 한번 쳤을 때 1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느냐. 세계에서 가장 업든다는 종을. 미국은 1500년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우리 역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도시 경주에서 10월에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잘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예. 그리고 이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요즘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예, 상황인데 특히 지자체장들, 시도지사들 사이에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 목소리도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지방 분권형 개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채택을 했지만 임명제 있을 때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선거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논밭이나 이것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집행을 하는 이런 분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통령 권한이 중앙정부 권한이잖아요. 예. 이 정부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또 국회도 지금 일당 독점이 되니까 이렇게 강력한 국회를 처음 봤잖아요. 제왕적 국회, 이 권한도 국회를 양원절해서 하원, 상원을 만들어서 분권을 해야 된다. 예. 국회도 분권, 중앙정부도 대통령도 분권. 그래서 분권 개헌을 하는 게 예.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국 형태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또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할 텐데 논의가 예. 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시도지사들은 분권적 개헌에 대해서는 뭐 전원이 찬성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서울도 지방입니다. 예. 서울도. 그래서 서울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하는 데는 서울이고 지방이고 똑같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안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탄핵 심판 결과에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고 네. 있는데 아직 뭐 선고 일자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전국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선고 이후에는 또 지자체장으로서 그 전국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뭐 줄기차게 요청했으면 탄핵도 반대했고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석방되는 게
공소처에서 수사했는 자체가 이거는 의문이 있다, 의혹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풀어야 된다. 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 심판 들어간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은 각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각하돼서 윤석열 2.0 시대를 열면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뭐 공부도 많이 했다 말씀을 했고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집권 체제를 만들겠다. 개헌도 하고 정치 체제도 바꾸고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거냐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 선진국가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예. 역시 똑같은 포지션으로 개헌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고 또 정치 체제 바꾸는데도 같이 나가고 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데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100% 동조하고 있고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형태에 와 있다 지금. 네.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예.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여야를 물론이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들을 전부 화합의 관계로 나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으면은 계속 갈등이 계속되면은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 선진 1등 선진 국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반듯한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윤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과정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